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대표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급여 제공 지침 6번째로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 장기 요양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은 이 어르신들을 대할 때 있어서 이 욕창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가깝게 올 수 있는 그런 의료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실상은 의사나 간호사의 그런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적인 내용들을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고 또 어르신들이 그 피부적으로 트러블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약한 피부에 대한 부분들이 압박을 받아서 욕창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은 굉장히 높은 것이 어르신들의 특성 중에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욕창에 대한 예방 및 관리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지침 정도의 수준으로는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장기 요양기관 평가에서도 이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을 그 급여 제공 지침 교육에다 포함을 시켜 놓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실 텐데, 욕창은 이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베드소얼이라고 하죠. 그래서 침대에서 아픈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그런 것이겠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정의를 보면은 뼈가 돌출된 부위에 피부가 지속적인 압박에 의해 순환장애가 생기고 조직 손상이 유발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목이나 깁스의 압박을 받아 생기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압박이 계속되면 피부와 조직이 손상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호발 부위 대상자는 무의식 환자나 마비 환자, 실금 환자, 몹시 마른 환자나 노인, 노인이 그래서 여기 나오죠. 당뇨 환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호발 부위는 생기는 부위죠. 그래서 이런 부위, 이쪽, 발 뒤꿈치 이런 데도 생길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많이 누워 계시면 이 부분에 이제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많이 앉아 계실 때도 이 부분에 많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런 쪽에 생길 수 있겠다. 누워 있을 때는 이런 부위들이 지금 호발 부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접촉되어 있는 부분들이겠죠. 압박을 받는 부위들. 그래서 발생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이 역시 압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또 반자위 상태에서 밀려 내려가면은 피부가 그에 따라서 힘을 받기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다. 또 습기, 또 부적절한 영양 상태나 마찰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증상은 압박된 피부가 혈행이 나빠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창백해지고 주위가 붉어져서 압통이 생기게 되는데, 수포가 생기고 진행하면 거무스름해지다가 괴절을 일으킨 부분은 탈락하고 궤양을 형성하여 악취가 나는 분비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균 감염으로 발열, 조직 파괴로 단백질을 잃게 돼서 몸이 쇠약해지고 천골, 팔꿈치의 욕창으로 무릎 관절 구축으로 인한 보행장애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욕창의 단계를 보시면 일단은 그 사진에서는 표면 전달 응력과 압력에 의해 발생한 욕창 2단계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생기는 거죠. A와 B는 표면 전달 능력에 의해 발생한 얕은 욕창의 사례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생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괴사한다는 겁니다.
3단계의 경우에는 지금 사진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단계가 3단계라고 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수포를 동반한 3단계는 이렇게 상처가 지금 다 벗겨지고 막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욕창의 수포가 형성된 4단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내부가 다 보일 정도죠.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예방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그 욕창에 대해서. 첫 번째는 피부 관리가 중요하겠다. 항상 건조하고 유연하게 유지하고 자극을 피하고 공기 유통도 잘 되게 해야 되겠고, 순한 비누나 미지근한 물로 피부를 잘 씻고 오일 마사지를 한 후에 완전히 마른 후 잘 두드려줘서 습기를 제거한다는 것이고, 땀, 소변 등 습기에 젖었을 때에는 마른 옷으로 즉시 갈아입어야 한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뼈가 튀어나온 부위는 로션이나 오일로 자주 마사지를 실시하는 것이 예방의 한 방법이고, 영양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신선한 야채, 과일 등 균형 잡힌 식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 혈액순환 상태도 관리가 돼야 돼서 적절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혈액순환 상태를 잘 유지를 하고, 눌린 부위는 마사지를 자주 하면 마사지를 자주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나, 피부 조직이 파손되어 있을 때 상처가 더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위는 마사지를 되도록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 조직이 파손되어 있을 때 상처가 더 손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그 부위에 대한 마사지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압박을 경감시키는 방법인데, 우리가 욕창 위험이 있다든지 욕창이 있는 어르신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죠. 2시간 혹은 1시간 이내로 체위 변경을 실시해야 되겠다. 특히 양화위, 좌측위, 복화위, 우측위 순서로 체위를 변경해야 한다는 거죠. 양화위, 측위, 복위, 네, 이런 순서인데 좌측위, 복화위, 우측위가 되겠다. 그리고 공기침대, 물주머니, 베개, 쿠션이나 패드를 사용해서 모든 뼈 돌출 부위와 표면을 마찰로부터 보호해야 되겠고, 휠체어 사용 시에는 욕창 방지용 방석을 꼭 사용해서 20분 간격으로 20초간 몸무게를 이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치료로는 역시 이제 병원 치료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 내용에서는 이제 이론적으로 전신적인 치료가 있겠다. 그래서 수분을 매일 1800cc 이상 섭취해야 되겠고, 이런 단백질이나 비타민, 무기질 등 충분히 섭취하도록 달걀, 콩 제품이나 우유, 치즈, 녹황색 야채가 포함된 식단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고, 환자의 상태가 허용된다면 보행, 의자에 자주 앉으며 운동을 권장해야 되겠다. 특히나 심리적인 지지도 중요하다. 그리고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건강 상태에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욕창 부위에 대한 치료인데, 1도 욕창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면 낫게 되고요. 2도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압박, 자극을 제거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줘야 된다. 모든 상처는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레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보습 꺼즈 드레싱이 있다는 거죠. 괴사 조직 제거 시에 사용하고, 꺼즈가 죽은 조직에 붙어서 드레싱을 교환할 때 함께 제거시켜 주면 효과적인데, 생리식염수 세척 후에 식염수 꺼즈를 상처에 대주고 그 위에 마른 꺼즈를 덮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그 시설의 간호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시죠. 반투과성 필름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얇고 투명한 필름 접착제로 상처 부위를 관찰 가능한 드레싱이고, 목욕이 가능하며 마찰로
상처가 생길 위험성이 있는 곳에 사용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성 콜로이드 드레싱은 겔을 형성하여 상처 표면을 촉촉하게 해주는 거고, 괴사 조직을 자연 분해해서 외부의 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하며 폐쇄성 드레싱으로 목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에서 7일마다 교환하는 듀오덤, 테가속, 컴필에 대한 것들이죠. 하이드로겔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건조된 바늘 부위에 수분을 공급해서 자가 분해를 용이하게 해주는데, 상처를 시원하고 부드럽게 하여 상처에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삼출물이 많은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고 12시간에서 24시간마다 교환하며 2차 드레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칼슘 알지네이트 드레싱은 출혈성 상처의 지혈을 촉진하고 삼출물 흡수력이 뛰어나 삼출물이 많은 욕창 부위에 패킹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2차 드레싱이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어르신이 입소를 했을 때 욕창 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어르신이 욕창의 위험이 있는지 또는 욕창이 있으신지를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어르신의 그 욕창 예방을 관리해드리고, 또 욕창이 있으신 어르신에 대해서는 치료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창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어르신의 특성이 욕창이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동을 못 하시고 침대에 누워 계시는 어르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욕창을 꼭 예방하실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를 제공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